자, 23회 46번 착오에 관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법령상 제한 예컨대 공장 건축을 신축 목적인데 공장 신설이 못 되는 경우 그런 게 법령상 제한입니다. 그게 동기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참 난해한 질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보증을 했어요. 그런데 주채무자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 대신 갚을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등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동기착오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면 취소할 수 있겠죠. 이 보증은 연대보증 계약이거든요. 보증은 항상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기착오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기가 원인무효예요. 원인무효의 얘기는 그 등기 효력이 없다는 거고 결국은 사실상 등기가 없는 경우예요. 자기는 등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등기가 있으니까 동기착오 아니냐? 하지만 등기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배운 거예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률행 내용에 중요한 착오를 할 수 없다. 요거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지문 자체가 그 이유로 나온 건 아닌데 이런 의도에서 설명한 겁니다. 3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 불이익 착오가 될 수 있다. 자, 동기착오는 어떤 경우에 취소 가능하냐? 그 동기를 표시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이 됐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발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제공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주체가 그 동기를 표시하지 않다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4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직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 뭐예요? 목적물의 동일성. 쉽게 해서 이 토지가 우리 매매 목적의 토지가 맞는데 내가 실제로 본 토지와 아니면 등기부상 토지가 계약서에 쓴 토지가 같은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매수인은 자, 요 내용은 그 뒤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맞는 지문인데 이겁니다. 매수인은 스스로 책임으로 직거래의 경우에 대장 등 공부상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목적물의 동일성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고 그렇다면 매수인에게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는 동일성 착오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23회입니다. 52번입니다.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장래 특정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본 적이 있습니다. 2번 물상 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의 행사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압류의 그 의미가 뭐다? 특정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해서 그 특정성을 유지하면 가능하다. 그 의미가 뭐죠? 압류를 한다는 의미는 소극적인 의미다. 무슨 의미다? 압류를 하기 전에 가름하여 금전이 지급되거나 인도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다. 중요하죠. 3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했다.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 취득자 제3 이게 뭐죠? 제3취득자죠. 자, 저당권과 관련해서는 제3취득자 개념이 중요하죠. 제3취득 누구다?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저당권의 대상인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 재벌었으니까 새로이 소유권 취득한 사람, 아니면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저당권 실행돼서 낙찰되면 다 소멸될 운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건물의 중축 비용을 투자. 포인트는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해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현되더라도 매수 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내용이 중요해요. 어떤 내용이죠? 이 관련된 366조 이거죠.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이나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할 때에는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되는 건데 그러면 건물의 중축 비용을 투자한 사람이 제3취득자냐가 쟁점이에요. 그럼 제3취득자는 뭐죠?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동산의 양수인이나 지상권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건물의 중축 비용을 투자한 사람은 뭐다?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중축 비용 투자금을 매수되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취득자 누구냐? 건축물의 중축 비용 투자한 사람이 양수인입니까? 지상권자입니까? 선세권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36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매수대금에서 받을 수 없다. 요 4번이 중요합니다. 자,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라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과견명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여러 번 봤습니다. 다음 5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대예요. 최초 내에 있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대예요.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 그리고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근데 그 매매 계약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유동적 무효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중과생략등기 합의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는다. 실체관계 부합은 각각의 계약이 유효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그거를 염두에 쓴 거예요.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일 그리고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틀린 것은 자, 가, 을, 병 각각의 매매 계약이 있고요. 이 매매 계약이 각각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을병 사이에 뭐가 있다?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다. 이는 무슨 의미다? 합의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갑과 병 사이에 새롭게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을 본 게 아니라 단지 등기를 올려서 갑에서 을로 가고 을에서 병에 가는데 이렇게 중간에 가는 거니 그냥 직접 병한테 등기만 해준다. 이행의 편의상.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행의 편의상 등기를 갑에서 직접 병에게 하는 것 뿐이지 더 나아가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행의 편의상 등기만 그렇게 할 뿐이기 때문에 갑과 을과 병 사이 각각 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거고 이 당사자는 각자의 매매 계약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서 중요한 쟁점들이죠.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소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 비록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갑을 을병사의 매매 계약이 무효를 시키고 새롭게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등기만의 등기 편의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 유효함으로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2번 갑을 사이 계약이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는 자, 이 매매 계약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도 할 수가 있어요. 갑은 병 앞으로 경유된 중간생략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의 의미, 이행의 편의를 위해서 할 뿐이지 더 나아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여전히 갑과 을 병사의 매매가 유효하고 그 매매계 취소 사유거나 해제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하거나 해제를 할 수 있고 자신의 동시에 항변권이 있으면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나온 얘기예요. 3번 갑과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 이유로 매매대금은 이 사람이 이제 직접 이행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나 아직 소유권이 그 매매대 못 받았어.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들이 결국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그 의미는 단지 이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매매계약 A, B 사이의 매매계약과 B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을 전제한다. 여전히 영향 끼치지 않고 성립이 돼 있다는 거,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4번 갑과 을과 병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못한다. 순차적의 합의는 갑과 을과 병 뿐만 아니라 병과 갑 사이에도 합의가 있다는 겁니다. 순차적 합의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 다음 5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 갑,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갑은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은 그럼 중간 생략 등기라는 그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단지 이행의 편의, 그러니까 등기를 간단하게 하겠다는 수준이지 더 나아가 이 매매계약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계속 그 이유를 이렇게 깊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65번 갑은 건물 소유 목적 을 소유의 토지를 임차했다. Y 건물 신축하고 보존 등이다. 딱 이 지문에서 뭘 생각하죠? 건물 등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이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근데 또 하나 뭐가 있죠? 건물 신축하고 보존 등기 맞았다. 뭐에? 건물에. 그럼 뭐죠?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 건물에 대한 등기. 수험생 입장에서는 보통 보존 등기죠. 그런 경우에 어떤 요력이 있다? 토지에 관한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한 것처럼 취급한다. 그 결과 즉 건물 등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실제로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 명의로 이전 등기나 아니면 보존 등기가 되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건물에 관한 등기가 임차인 명의로 등기된 이후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토지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622조 1항입니다. 그걸 떠올리셔야죠. 자, 1번 기간 만료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갱신 원하지 않은 경우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배웠던 내용이죠. 2번 갑이 이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우리 임대차 계약 해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 청구할 수 없다. 3번 갑이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 의뢰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볼게요. 토지, 건물, 이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토지 임대차 계약이에요. 이 경우에 건물들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지상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토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요건을 갖췄고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 소유 이 건물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행사했어요. 그렇게 되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토지 임대인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성립되죠. 누구와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럼 임대인이 매수인이 되는 거고 임차인이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매수인에 해당되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의무와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인 관계가 있어요. 그럼 동시인 관계를 이유로
동시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즉 토지를 넘긴다는 얘기는 건물에 명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은 돈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다는 동시에 항변권이 있어요. 그러한 사정 때문에 이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건지 적법하게, 그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적법한, 즉 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그 동시 이행 항변권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있어서 임대인에게 토지 상당,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 논리가 가능한지 그걸 묻는 겁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에 따라 성립해서 매매대금과 자신이 목적 넘겨줄 의무에 대한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 매수 청구에 따른 당사자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도 아까 봤죠? 토지 임차인은 건물을 소유하면서 건물 부지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이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4번, 갑이 Y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돼요. Y 건물 소유권에 있을 거예요.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금 토지 임차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이게 실행이 돼서 낙찰이 됐겠죠. 누가? 병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권도 병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양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된 권리, 종된 권리. 특별한 사지만 이 임차권도 병에게 이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종물이 이루어있으면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가 유추적용이 되고 주된 권리 처분에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권도 누구한테? 병에게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또 하나 기억해가 혼동할 게 뭐냐면, 자, 이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잖아요. 채권일 때는 이전된다, 그게 끝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임차권이 아니라 지상권인 경우, 지상권은 물권이잖아요. 채권과 달리 물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만 처득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지상권도 등기를 해야만이 취득하는지 그 쟁점이 됐죠. 그럼 제가 어떻게 했죠? 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경매 187조면 이 지상권은 187조에다가 넘어간다. 별도의 등기 없어도. 하지만 저당권 실행이 아니라 매매면 186조가 적용되고 이 경우에도 186조다.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은 이 종된 권리가, 이 토지 사용권이 뭐다? 채권이 아닌 물권인 경우에요. 그런데 지금 뭐다?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등기가 돼도 채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186조, 180조 그 논의와 상관없이 당연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자, 5번이 좀 어렵죠. 5번도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과 Y 건물을 병에게 양도. 자, 이거는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아까 건물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인 뭐였죠? 토지 임차권이에요. 아까 좀 전에 4번은 경매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뭘로 했죠?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을 양도했다는 건 법률행위,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매매를 했다는 건 누구한테? 병한테. 이전할 수 있어요. 다만 쟁점은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 병에게 넘어갔을 때 임차권과 매매를 했을 때 병이 양도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지금 토지 소유자인 을에게 병은 대항할 수 있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토지 임차권은 뭐라고 했죠? 채권이고, 채권은 그 특정의 상대방에게 할 수 있어요. 이 토지 임차권 특정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토지 임대인이잖아요. 을이잖아요. 그럼 임차권 누구가 누구 문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갑과 을 사이 문제예요.
근데 동의 없이 갔어요. 근데 제가 했죠. 임대차 계약은 항상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대항할 수 있다. 동의가 없으니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공부를 했으면 여기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혼동? 건물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맞추면 뭐라고 했죠? 임차권 등기 안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처럼 취급하지 않냐.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을 넘겨받은 거 아닐까? 그럼 등기된 임차권이면 대항력이 있잖아요. 문득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622조 1항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냐를 먼저 봐셔야 돼요. 자,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이고 건물에 관해서 임차인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런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은요.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라 단순히 임차권자가 바뀐 경우이기 때문에 62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요건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라 보존 등기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라 임차권자가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62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내용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